이걸 먹으면 낫는다. 이게 약이다. 어서 삼키거라. 물러거라! 이 아이의 살점을 띄어내려거든 늙은 내 가죽부터 먼저 벗겨내야 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우뚱 넘어가 버렸고 산그림자는 검은 먹물처럼 번져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깊은 골짜기, 이름하여 검은 돌마을이라 불리는 외딴 곳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만 떨어지면 호랑이가 물어갈세라 일찌감치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기 바빴지요. 하지만 마을 어귀 가장 외진 곳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만은 희뿌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그 집은 이른이 넘은 귀덕 할머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평생을 홀로 살아온 할머니는 가진 것이라고는 집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선 늙은 감나무 한 그릇뿐이었지요. 그 감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었답니다.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가지는 마치 하늘을 향해 절규하는 손가락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나무를 보고 수백 년 묵은 정령이 깃들었다며 함부로 손가락질조차 하지 못했지요.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면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아서 동네 아이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귀덕 할머니에게는 그 나무가 유일한 말벗이자 의지할 가족이었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린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할머니는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를 맷돌에 곱게 갈아 도토리묵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안에서는 걸쭉한 도토리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그는 배고픈 산짐승들의 코를 자극하고 바람을 타고 마을 아래로 흘러내려 갔답니다. 할머니는 주걱으로 솥을 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우리 감나무 얼어 죽지 말라고 뿌리에 따뜻한 물이라도 부어줘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산짐승이 내려왔나 싶어 할머니는 솥뚜껑을 닫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발소리치고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가벼운 소리였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방문을 삐거덕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마당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홍씨 하나만이 붉은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감나무 기둥 뒤에서 무언가 꿈틀하는 것이 보였지요. 사람 그림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왜소한 아이의 그림자였답니다. 할머니는 집신을 끌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거기 누가 있는 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보다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대답이 없었지요. 할머니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자는 마치 나무 속으로 숨어들려는 듯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밀자 아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다 해진 삼배옷 한 장을 걸치고 맨발로 서 있었지요. 얼굴은 흙투성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마치 짐승의 털 같았지만 그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맑고 깊었답니다.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닮은, 아니 어쩌면 밤하늘의 별을 품은 듯한 기이한 눈동자였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떨법도 한데 미동도 없이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하던지 할머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탓인지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그저 반갑고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게 할머니의 천성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도토리묵 한 사발을 벗어 마루에 놓았습니다. 간장 양념장도 잊지 않고 곁들였지요. 아가, 이리 오렴. 산짐승도 배가 고프면 인가로 내려오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굶어서야 쓰겠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도 아이는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나무 기둥을 한 손으로 꽉 붙잡고 할머니와 묵사발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할머니는 짐짓 딴청을 피우는 척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 다리가 아팠어. 들어가 누워야겠다. 다 먹고 가든 싸 들고 가든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할머니가 방문을 닫고 문구멍으로 몰래 내다보니 그제야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다가와 묵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그러나 품위는 잃지 않은 채 허겁지겁 묵을 삼키기 시작했지요. 뜨거운 묵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아이의 몸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열기가 아니라 얼어붙었던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는 신호 같았답니다. 아이는 묵을 다 비우고도 한참 동안 그릇을 핥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문구멍으로 지켜보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지요. 쯧쯧, 부모도 없이 어쩌다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왔을꼬. 할머니는 다시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그릇을 마루에 내려놓고 감나무 아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했답니다. 아이는 감나무의 거친 껍질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지요.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나누는 말이라기보다 주문을 외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무야, 배부르냐? 나도 배부르다. 그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는데 감나무 가지가 우수수 떨리며 마른 잎 하나를 아이의 어깨 위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죽였답니다. 분명 예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산신령이 아이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것 같기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눈을 뜨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루 위에는 어젯밤 비워낸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산도라지 한 뿌리가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도라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흙내음이 진하게 풍기는 아주 오래 묵은 도라지였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해질녘만 되면 어김없이 사리문 밖에서 그림자가 서성거렸지요. 할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한 밥이며 삶은 고구마며 먹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인지, 어디서 왔는지 일절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저 밥을 먹고 나면 감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나무와 교감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심술궂기로 소문난 석산댁은 만날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아유, 귀덕 할멈,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제 입에 들어갈 쌀도 없으면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귀신 같은 놈을 거둔단 말이오? 석산댁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저놈이 밤중에 할멈 목이라도 조르면 어쩌려고 그래요? 눈빛을 보아하니 사람 잡아먹을 눈빛이던데 석산댁의 목소리는 까마귀 울음소리처럼 불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재수 옴 붙기 전에 당장 내쫓아요. 우리 마을 물 흐리지 말고.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사람이 밥을 나누는 게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네.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석산댁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돌아서곤 했답니다. 하지만 석산댁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 아이가 온 뒤로 죽어가던 감나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껍질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곧 쓰러질 것 같았던 나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살이 뽀얗게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문구멍으로 아이를 지켜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저 불쌍한 아이를 굽어 살피시고 이 늙은이의 마지막 벗인 감나무도 지켜주시옵소서. 겨울은 점점 깊어만 갔지요. 하늘에서는 쌀락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두꺼운 얼음이 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아예 감나무 밑에 지푸라기를 깔고 자리를 잡았답니다. 아무리 추운 날에도 방으로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권유를 마다하고 굳이 그 추운 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지요. 마치 자신이 나무의 뿌리라도 되는 양, 아니면 나무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 소리가 거세어 산이 통째로 울부짖는 것만 같았답니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지요. 그때 마당에 서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어요. 아주 맑고 청아한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노랫소리였답니다. 할머니는 홀린 듯이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는데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몸 주변으로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눈을 감고 나무 기둥에 손을 댄 채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뿌리는 깊게, 가지는 높게, 땅의 기운을 빨아올려 하늘의 명을 받들어라.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위엄 있고 깊이가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감나무 가지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더니 눈을 털어내며 기지개를 켜는 듯한 소리를 내었지요. 우지끈 뚝 마른 가지 사이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나무의 관절이 맞춰지는 소리였을까요? 할머니가 놀랐어. 입을 틀어막는 순간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할머니, 이제 손님들이 올 거예요. 손님이라니? 이 깊은 산골에 누가 온단 말이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다시 나무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오고 불길한 예감이 검은 먹구름처럼 밀려왔답니다. 아이가 말한 손님이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반가운 사람일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재앙일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다급한 발소리가 산골짜기의 고요를 깨뜨렸지요. 마을 아래쪽, 그러니까 석산댁네 집 쪽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밥 짓는 연기가 아니었답니다. 매캐하고 독한 무언가 태우는 냄새가 섞인 검은 연기였지요. 그 검은 연기는 단순히 밥을 짓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평범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캐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 마치 썩은 살을 태우는 듯 고약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마을 아래 석산댁 마당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멀쩡하던 애가 왜 이래. 석산댁의 늦둥이 아들이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 헛소리를 하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피부에는 검붉은 반점이 무섭게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보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치듯 나가버릴 뿐이었지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오. 하늘이 노하셨거나 마을에 부정한 것이 들어와 동티가 난 것이 분명하오. 의원의 말 한마디에 석산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손님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괴질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겨우내 잠잠하던 병마가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기지개를 켜듯 일어난 것이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밭에서 쟁기질을 하던 김서방이 오늘은 자리 보전하고 누웠고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들도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답니다. 사람들은 대문마다 금줄을 치고 붉은 황토를 뿌리며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병마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안방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밤이면 마을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마저 뚝 끊긴 적막한 산골 마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돌았지요. 하지만 참으로 기이하게도 마을 꼭대기 귀덕 할머니의 집만은 그 재앙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고 감나무 아래 그 아이도 멀쩡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답니다. 오히려 그 집 마당의 감나무는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하루가 다르게 푸르른 생기를 띄어가고 있었지요. 죽은 줄 알았던 가지 끝에서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거칠기만 하던 나무 껍질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의 생기를 그 나무가 모두 빨아들이는 듯한 기묘한 모습이었답니다. 할머니는 마을이 걱정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마당에 섰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쯧쯧. 저 일을 어쩌나 석산댁네 아이가 많이 위중하다던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엌에서 쑥을 태워 나쁜 기운을 쫓으려 하면 감나무 아래 아이는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할머니,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미워해요. 아이가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물으려 했지만 아이는 다시 입을 닫고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산댁의 늦둥이 아들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비보가 전해졌답니다. 마을은 슬픔보다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조차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판에 가난한 자신들은 오죽할까 싶어 모두가 벌벌 떨었지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눈이 뒤집힌 석산댁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을길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 새끼가 왜 죽어? 우리 마을이 왜 이 지경이 됐냐고 석산댁의 악다구니는 골짜기를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그녀의 핏발선 눈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마을 꼭대기 귀덕 할머니의 집이었지요. 저기 저 집, 귀덕 할멈네 집에 들어온 그 거지 놈 때문이야. 그 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마을에 사단이 났어. 석산댁의 손가락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이가 오고 났어. 겨울바람이 유독 찼었지. 맞아. 그 아이 눈빛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희번덕거리더라니까. 귀신이 씌었거나 역병신을 몰고 온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온 마을이 초상집인데 저 집만 멀쩡할 리가 있어. 불안과 공포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미움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지요. 석산댁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자. 가서 그놈을 끌어내자. 그 재수 없는 놈을 내쫓아야 우리 마을이 산다. 몽둥이와 낫을 든 장정들이 석산댁의 뒤를 따랐고 겁에 질린 안악들도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우르르 몰려갔답니다. 성난 군중의 발소리가 할머니의 집 마당을 지진처럼 흔들었습니다. 귀덕 할멈, 당장 나오시오. 그 요물단지를 내놓으시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지요.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며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성난 늑대의 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타일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먼. 자네들 아픈 사람이 생겼어. 마음이 힘든 건 알겠네만 죄 없는 아이를 잡아서야 되겠나? 할머니의 호소에도 석산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가 없는지 있는지 할멈이 어떻게 알아? 저놈이 온 뒤로 내 자식이 죽고 마을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게 우연이란 말이오? 석산댁이 감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사람이 아니야. 저건 귀신이거나 도깨비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감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답니다. 마치 이 소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너무나도 고요한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저 눈 좀 봐. 정말 사람 눈이 아니야. 소름 끼쳐. 어서 내쫓아야 해. 누군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아이의 발치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날아오는 돌멩이를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둬.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배고파서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죽을 죄란 말이오? 할머니의 이마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에 맞은 상처였지요. 붉은 선혈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내려와 흰 옷자락을 적셨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무심하기만 하던 아이의 눈동자에 파문이 일듯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피 묻은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애워싼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산댁은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속마음을 들키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답니다. 저것 봐. 할멈까지 홀린 게 분명해. 피를 보고도 끄떡없잖아. 당장 끌어내. 내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어.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며 앞으로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는데 난데없는 벼락 소리에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 집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잎사귀를 후두두 떨어뜨렸지요. 그 잎사귀들은 마치 살아있는 나비떼처럼 아이와 할머니의 주변을 맴돌며 보호막을 치듯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저 나무가 미쳤나 봐. 정말 귀신이 붙었어. 공포가 극에 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또렷하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움이 당신들의 눈을 가렸군요. 진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 귓가에는 종소리처럼 쟁쟁하게 울렸답니다. 석산댁은 도끼 어린 눈으로 아이를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주둥이 닥쳐라. 어디서 요망한 혓바닥을 놀려. 오늘 밤 안으로 당장 꺼져.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내 놈 시체가 마을 어귀에 걸려 있을 줄 알아. 석산댁은 씩씩거리며 사람들에게 손짓했지요. 오늘은 일단 물러갑시다. 하지만 내일 날 밟는 대로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안 나가면 정말 불을 지르고 말겠어. 사람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아이의 기이한 눈빛, 그리고 미친 듯이 흔들리던 감나무가 마음에 걸렸지만 석산댁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세상 인심이 어찌 이리 매정한가. 할머니는 서러움에 북받쳐 가슴을 치며 울었지요. 자신이 평생을 베풀며 살아온 이웃들이었기에 배신감과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가와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거칠고 더러운 옷감이었지만 아이의 손길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흐를 거예요. 제가 떠나면 다시 평화가 오겠지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아이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갈 곳도 없는 녀석이 어딜 간다고. 절대로 못 간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를 내보내지는 않을 게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는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할머니와 아이를 덮쳤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이별을 예고하는 검은 장막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 아래쪽에서는 사람들이 켜놓은 횃불이 도깨비 불처럼 일렁거렸고 할머니의 집은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다시 거세어지고 감나무 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구슬픈 소리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전설이 끝나고 새로운 비극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데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답니다. 낮 동안 할머니의 집을 애워싸고 악다구니를 퍼부어대던 사람들도 밤이슬이 차가워지자 하나둘씩 제 집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 막히는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덩실 떠올랐는데 그 빛깔이 참으로 기이했답니다. 평소처럼 은은한 백색의 달빛이 아니라 마치 핏물을 머금은 듯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말하길 달이 붉으면 나라에 변고가 생기거나 큰 이별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밤 그 불길한 징조가 할머니의 집 지붕 위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롱불심지를 돋우고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무명천을 꺼내어 버선 한 켤레를 깁고 있었지요. 행여나 아이가 이 밤중에 쫓겨나게 되면 그 맨발이 얼마나 시릴까 싶어 눈물로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러 넣었답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무명천을 물들였지만 할머니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손끝의 고통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지요. 불쌍한 것, 어미 품도 모르고 자라 이 늙은이 곁에서 찬밥이나 얻어먹다가 이제는 돌팔매질까지 당하니 할머니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버선 위로 툭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밖에서 나지막이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할머니, 잠시 나와 보시겠어요? 바람 소리인가 싶을 만큼 작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만들던 버선을 품에 안은 채 방문을 열고 나갔답니다. 마당에는 붉은 달빛이 비 오듯 쏟아지고 감나무 그림자가 검은 짐승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아이는 감나무 아래가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 섰어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낮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더러운 삼배옷은 그대로였지만 달빛을 받은 아이의 몸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흙 묻은 껍질을 벗고 나오는 매미처럼 혹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 신비로운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고아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천년을 산 노인처럼 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끌어안은 성자처럼 자애롭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아무런 미련도 없는 말투였지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마루에서 내려와 아이의 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날이 밝으면 내가 석산댁을 찾아갔어. 빌기라도 하마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지. 너를 이 밤중에 어디로 보낸단 말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불가사의한 온기를 품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머무르면 그 불길이 할머니까지 태울 겁니다. 제가 떠나야 비로소 불이 꺼지고 새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가면 죽는다. 산짐승이 우글거리고 날도 이리 추운데 어디 가서 몸을 누인단 말이냐. 할머니는 품에 안고 있던 미처 다 깊지 못한 버선을 아이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라도 신고 가거라. 아직 한 짝은 다 못 키웠지만 맨발보다는 나을 게다. 그리고 부엌에 주먹밥도 쌓아놓았으니 가져가고. 할머니는 횡설수설하며 부엌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아이가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할머니, 저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겨울까지 할머니가 주신 도토리묵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미 차고 넘치게 배불렀습니다. 아이는 뒷걸음질을 치며 할머니에게서 조금씩 멀어졌지요. 세상 모든 이가 저를 벌레 보듯 피할 때 할머니만이 저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지요. 그 은혜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할머니를 향해 큰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그 동작이 어찌나 정중하고 엄숙하던지 지켜보던 감나무조차 숨을 죽이는 듯 했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제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의 결연한 모습에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를 마친 아이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의 볼을 타고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인 소년의 눈물이었지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자 인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 겁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 나무를 제 분신처럼 아껴주십시오.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감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참으로 기이했답니다. 분명 땅을 밟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고 마치 허공을 밟는 듯 사뿐사뿐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감나무 앞에 다다르자 밤바람이 회오리치며 마당의 낙엽들을 공중으로 띄어 올렸습니다. 붉은 달빛이 아이와 감나무를 하나의 기둥처럼 비추었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아이가 감나무의 거친 껍질에 손을 얹자 아이의 몸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새벽 안개가 햇살에 흩어지듯 혹은 향불이 타오르며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 아이의 형체가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가.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기어기어 나무 밑으로 다가갔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이 아이의 옷자락을 잡으려던 순간 아이는 이미 한 줌의 푸른 빛이 되어 감나무 속으로 스며들고 말았답니다. 아이의 마지막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 감나무의 굵은 뿌리 위로 푸른 불꽃 같은 것이 잠시 일렁거렸습니다. 우웅, 우웅. 감나무가 마치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내며 몸통을 비틀었지요. 나무 껍질 사이사이로 붉은 핏줄 같은 빛이 빠르게 퍼져나갔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무 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아이가 신고 있던 집신도 입고 있던 삼배옷도 그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직 텅 빈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할머니가 깊다만 버선 한 켤레만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감나무 뿌리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무정한 녀석아, 인사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면 이 늙은이는 어찌 살란 말이냐.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붉은 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쳤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떨어진 나무뿌리 근처 흙 속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용이 눈을 뜨듯 혹은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듯 흙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사라진 그날 밤, 마을의 공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캐하던 죽음의 냄새 대신 알 수 없는 향기가 바람에 실려 떠다녔는데 그것은 마치 잘 익은 감에서 나는 달콤하고 시원한 향기 같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석산대기 사람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밤새도록 감나무 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나무는 묵묵부답으로 거친 껍질만을 내어줄 뿐이었지요. 새벽 달기 푸시고 동이 터 올 무렵 할머니는 지쳐서 나무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 아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꿈이었지요. 그것은 황금도 아니요,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붉고 탐스러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빛깔의 홍시 한 알이었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살리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할머니가 번쩍 눈을 떴을 때 마당에는 이미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놈, 썩 나오지 못해. 내 오늘 기필코 끝장을 보리라. 석산대기였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건장한 머슴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동하고 도끼와 낫을 든 채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감나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지금 아이의 분신이라 했던 이 나무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버티고 선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할머니를 향해 있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할머니의 등 뒤 감나무의 꼭대기를 향해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저게 뭐야? 세상에 저럴 수가. 도끼를 들고 설치던 석산댁조차 손에서 도끼를 툭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마음에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말았지요. 밤새 무슨 조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그 늙은 감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늙은 감나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무튀튀한 껍질을 두르고 푸른 이끼가 끼어있던 고목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나무의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굵은 기둥부터 가장 가느다란 가지 끝까지 나무는 온통 새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마치 한겨울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혹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오래된 짐승의 뼈가 드러난 것처럼 창백하고 서늘한 백색이었답니다. 햇살이 비치자 그 하얀 나무는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빛이라기보다 죽음을 상징하는 소복의 빛깔 같아서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지요. 나무잎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밤새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에 모두 뜯겨 나간 것인지 아니면 나무 스스로 생명의 기운을 다하여 떨구어 버린 것인지 알 길은 없었지요. 앙상하게 드러난 하얀 가지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갈고리 손톱처럼 보였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기괴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설치던 머슴들도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나무가 죽어서 귀신이 됐어. 여기저기서 탄식과 두려움 섞인 중얼거림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못들 하는 게야. 겁먹지 마라. 저 꼴을 좀 보라고. 석산대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사람들을 다그치기 시작했지요. 저게 바로 그 거지 놈이 요물이었다는 증거야. 밤새 나무의 전기를 몽땅 빨아먹고 도망친 거라고. 그러니 멀쩡하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게 아니겠어. 석산대계 궤변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묘한 설득력을 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현상 앞에서 자신들의 분노를 정당화해 줄 핑계가 필요했거든요. 맞아. 그놈이 귀신이었어. 나무가 죽었으니 이제 마을에 더 큰 화가 미칠 거야.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지요. 석산댁은 기세를 몰아 할머니가 막아서고 있는 감나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비켜. 이 노망난 할망구야. 저 재수 없는 흉물을 당장 베어버려야 우리 마을에 든 우환이 사라져.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 나무는 죽은 게 아니다. 잠시 잠든 것뿐이야. 내 아들 같은 나무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귀덕 할머니는 하얀 나무 기둥을 두 팔로 꼭 끌어안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 새처럼 처절하고 안쓰러웠지요. 하지만 탐욕과 두려움에 눈이 먼 석산댁에게는 할머니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산댁은 거칠게 할머니의 어깨를 밀쳤답니다. 에이, 비키라니까. 힘없는 노인이 그 힘을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할머니는 나무뿌리에 걸려 나동그라졌고 이마가 땅에 찌어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아이고, 안 된다. 제발 살려다오. 할머니가 바닥을 기며 석산댁의 치맛자락을 잡았지만 석산댁은 매몰차게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머슴의 손에서 시퍼런 도끼를 빼앗아 들었지요.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사내 놈들이 겁이 많았어. 이런 것도 못해. 내가 직접 하마. 석산댁은 입술을 깨물며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하얀 감나무의 몸통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빛은 마치 자신을 해치려는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의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산댁은 망설이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이 흉물을 파괴하고픈 복수심뿐이었으니까요. 이 저주받은 나무야, 썩 사라져라. 휘익,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매섭게 내리꽂혔습니다. 텅, 둔탁한 소리가 날 줄 알았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마당에는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지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꺄! 비명을 지른 건 나무가 아니라 석산대기였습니다. 도끼날이 나무에 박히기는커녕 마치 강철벽을 때린 것처럼 튀어 올라 석산대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도끼가 찍은 자리, 하얀 나무 껍질이 벗겨진 그 틈에서 무언가가 뿜어져 나왔지요. 그것은 나무의 수액이 아니었습니다. 검붉고 끈적끈적한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피 같은 붉은 액체였답니다. 그 붉은 피는 분수처럼 치솟아 석산대게 얼굴과 비단 옷을 순식간에 적셔버렸습니다. 피다. 나무에서 피가 나온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지요. 석산댁은 얼굴에 묻은 붉은 액체를 손으로 닦아내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답니다. 산골짜기 전체를 뒤덮을 만큼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이게 뭐야? 이거 안 닦여. 살려줘. 사람 살려. 석산댁이 미친 사람처럼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 붉은 액체가 닿은 피부가 마치 불인두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려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부시게 빛나던 하얀 나무가 어둠 속에 잠기자 더욱더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갔지요. 우웅, 우웅.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낮은 진동이 울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마치 대지가 분노하여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지요. 사람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땅이 울린다. 지진이다. 도망쳐. 산이 무너진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도끼고 나시고 다 내팽개치고 대문을 향해 앞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수라장이었지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밀치다 넘어지고 밟히고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석산댁은 도망치지 못했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하얀 감나무가 거대한 괴물처럼 섰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도끼 자국이 난 상처 부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붉은 피가 땅을 적시고 석산대게 발치까지 흘러내려왔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석산댁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말이 없었지요. 그저 차가운 백색의 침묵으로 그녀의 탐욕을 꾸짖고 있었답니다. 그때 넘어졌던 귀덕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도망가는 사람들 틈에서 유일하게 나무를 향해 다가가는 사람이었지요. 할머니의 눈에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무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찍 찢어내었답니다. 그리고 피가 솟구치는 나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지요.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할머니의 손이 붉은 피로 물들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지요. 석산댁에게는 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럽던 그 피가 할머니의 손에 닿자 거짓말처럼 따뜻한 온기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상처를 싸매고 나무를 끌어안자 진동하던 땅울림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할머니와 나무를 비추었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 중 몇몇이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들의 눈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를 안고 우는 노파와 주저앉아 벌벌 떠는
석산댁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는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소동이 끝나고 마당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석산댁은 머슴의 등에 업혀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마을로 내려갔지요. 피, 빨간 피, 내 몸이 타들어가.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쳤답니다. 감나무를 베려고 했던 사람들, 할머니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괴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 저질은 고열과 반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증세가 달랐지요. 사람들은 목이 타들어가 물을 찾았지만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답니다. 마치 감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사람들의 몸속 수분도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며 도망쳤지요. 이건 병이 아니요, 저주요. 나무를 건드린 자들이 받는 천벌이란 말이요. 마을은 이제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문을 걸어 잠갔답니다. 석산댁은 방 안에 틀어박혀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나무에 피가 튀었던 그녀의 얼굴과 손에는 씻을 수 없는 붉은 얼룩이 흉터처럼 남아버렸거든요. 아무리 씻고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 자국은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귀덕 할머니는 홀로 산 위에 남아 매일같이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텅 빈 마당에서 할머니는 말라 죽은 듯한 하얀 나무에 물을 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나무를 덮여주었지요. 아가, 내가 떠나고 나무가 이렇게 아프구나. 사람들도 많이 아프단다. 미워도 어쩌겠니. 다 불쌍한 중생들인 것을. 할머니는 밤새 나무 밑에 꿇어앉아 기도를 올렸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이웃들이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땅속 깊은 곳, 소년의 눈물이 스며든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밤, 할머니는 나무뿌리 근처의 흙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더지가 지나간 자국인가 싶어 흙을 살살 걷어내 보았지요. 할머니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둥근 것이 만져졌답니다. 돌멩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뿌리도 아니었지요. 할머니는 호미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금은 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호미질 소리만이 고요한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요? 흙구덩이 속에서 은은한 붉은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붉은색이 아니었지요. 따스하고 영롱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보석 같은 붉은 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빛의 정체를 들어 올렸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항아리였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빚은 항아리가 아니었지요. 마치 나무 뿌리가 얽히고 설켜 스스로 만들어낸 듯한 살아있는 나무 항아리였답니다. 그 항아리 뚜껑 틈새로 향긋한 내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할머니는 며칠 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자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찬란한 붉은 광채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아니 죽어가는 마을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제야 꿈속에서 소년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살리세요. 소년이 남기고 간 마지막 약속이 땅속 깊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마을의 불빛은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지요. 과연 이 작은 항아리 하나가 거대한 저주를 풀고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일 수 있을까요? 하얀 백골처럼 서 있는 감나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붉은 빛을 내뿜는 항아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마지막 기적이 시작될 참이었지요. 항아리 속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붉은 빛, 그 빛의 정체는 황금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겨울의 추위를 뚫고 탐스럽게 익어버린 붉은 홍시들이었답니다. 갓난아기의 볼처럼 발그레하고 보드라운 껍질 속에 꿀보다 더 진한 주홍빛 속살을 가득 품고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비한 감이었지요. 보통 감이라면 서리가 내리기 전에 따서 말리거나 익혀 먹는 법인데 이 엄동설 안에 땅 속에서 홍시가 나오다니요. 게다가 그 항아리는 나무 뿌리가 얽혀 만들어진 것이니 이것은 필시 죽은 줄 알았던 하얀 감나무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짜내어 잉태한 결실임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홍시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손끝에 닿는 감촉이 어찌나 따뜻하고 말랑한지 마치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은 것만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아가, 이것이 내가 말한 선물이로구나. 내 피와 살을 내어 우리를 살리려 했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홍시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마을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항아리를 치마폭에 고이 감싸 안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이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구르면 다시 일어나서라도 가야만 했지요. 품에 안은 항아리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만이 할머니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정막강산이 따로 없었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없고 굴뚝의 연기조차 나지 않는 그야말로 죽음의 마을이었지요. 오직 바람 소리에 섞여 간간히 들려오는 신음 소리만이 이곳에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먼저 마을 입구에 있는 김서방네 집 대문을 밀었지요. 김서방 있나? 방 안은 냉골이었고 김서방과 아내는 서로 엉겨붙은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었지요. 물 좀 주시오. 김서방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항아리를 열고 홍시 하나를 꺼내어 김서방의 입에 물려주었답니다. 어서 먹게. 이건 그냥 감이 아니야. 하늘이 내린 약이라네. 홍시가 입안에서 터지자 마치 마른 논바닥에 단비가 내리듯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식도를 타고 흘러들어갔습니다. 꿀꺽, 꿀꺽. 김서방의 목울대가 움직이고 창백하던 얼굴에 순식간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답니다. 단 한 입만 먹었을 뿐인데 타들어가던 갈증이 씻은 듯 사라지고 탁하게 막혀있던 숨통이 탁 트이는 게 아니겠어요? 살 것 같다. 할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서방이 몸을 일으키며 묻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그의 아내에게도 감을 먹여 주었답니다. 감나무가 주는 선물일세. 어서 기운 차리고 다른 집들도 돌아봐야지. 할머니는 김서방을 앞세우고 이 집 저 집을 돌며 홍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홍시를 먹고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항아리는 참으로 신비했답니다. 꺼내도 홍시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베풀면 베풀수록 커지는 사랑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그 귀한 분을 몰라보고 돌을 던졌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용서를 빌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다 지난 일일세. 사람이 살다 보면 눈이 멀 때도 있고 귀가 막힐 때도 있는 법이지. 살았으니 되었네. 그걸로 된 게야. 할머니의 너른 품은 마을 사람들의 병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 멍든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단 한 곳, 바로 석산댁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장 크고 화려했지만 지금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답니다. 모든 재앙의 원흉이라 여겨 사람들이 외면했기 때문이지요.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는 석산댁이 보였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귀신이야. 저리 가. 석산댁은 할머니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녀의 얼굴 한쪽에는 나무의 피가 튀어 생긴 붉은 흉터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몸은 비쩍 말라 앙상한 뼈만 남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가 석산댁의 손을 잡았지요. 자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그만하고 이것 좀 들게. 할머니가 내민 붉은 홍시를 보자 석산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감나무가 내어준 열매, 그리고 자신이 내쫓으려 했던 할머니가 주는 구원의 손길. 석산댁은 차마 그 감을 받아먹을 면목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크느꼈답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소. 내 욕심이 내 눈을 찔렀소. 나 같은 년은 죽어도 싸요. 석산댁의 눈물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지요. 할머니는 홍시를 으깨어 석산댁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답니다. 죽긴 왜 죽어. 살아서 갚아야지. 평생 베풀며 살면 되는 게야. 달콤한 홍시가 석산댁의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녀의 몸을 태우던 화기가 사르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던 붉은 흉터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답니다. 희미한 자국으로 남아 평생 그녀가 지은 죄를 잊지 않게 하는 거울이 되어 주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의 곳간을 열어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섰답니다. 검은 돌 마을이라는 으스스한 이름 대신 붉은 감 마을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얗게 말라 죽었던 감나무가 다시 본래의 색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예전처럼 칙칙한 갈색이 아니라 은은한 황금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색이었답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새하얀 감꽃이 눈송이처럼 피어올랐지요.
향긋한 꽃내음이 산골짜기를 가득 채우자 어디선가 까치 떼가 날아와 나무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오냐, 이제 정말 다 돌아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며 사락사락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그 옛날 아이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처럼 들렸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지요. 아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되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귀덕 할머니도 어느 따뜻한 봄날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낮잠을 주무시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감나무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모셨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 감나무는 매년 가을이면 여전히 탐스러운 홍시를 주렁주렁 매달았지요. 그 맛이 어찌나 달고 기운이 넘치는지 그 감을 먹은 사람은 잔병치레 한 번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에 배고픈 나그네가 찾아오면 감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휘어 가장 잘 익은 홍시를 툭 하고 떨어뜨려 주었답니다. 마치 생전에 귀덕 할머니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듯 그렇게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 준 것이지요. 석산댁은 할머니가 떠난 뒤 그 집을 지키며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얼굴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지요. 얘들아, 욕심은 불과 같았어. 결국은 제 몸을 태운단다. 하지만 나눔은 물과 같아서 메마른 땅도 살리고 죽은 나무도 살리는 법이지. 지금도 강원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가면 수백 년 된 황금빛 감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고 서 있다고 합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그 나무 아래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와 작은 아이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인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타들어 갈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작은 홍시 하나를 내어주듯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건네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귀덕 할머니의 마당처럼 기적 같은 꽃이 활짝 피어나고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테니까요. 오늘 밤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붉은 달이 떠 있다면 어쩌면 그 감나무가 보내는 따뜻한 안부 인사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홍시처럼 붉고 따뜻한 여운은 오래도록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네요. 감나무 잎 흔들리는 자장가 소리 들으며 부디 편안하고 달콤한 꿈 꾸세요.